11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식 이동환 시장 주민 소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 일산농협 로컬푸드 거점센터가 개장했다는 소식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산 서구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한다라는 소식, 어렵게 열린 시의회에서 40개 안건이 일괄 통과된 소식, 백석 업무빌딩을 고양시가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공립작은도서관의 보조금이 10분의 1로 축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를 향한 첫걸음인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선정 7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착공식을 갖고 26,000여 평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가 배드타운을 탈피해서 산업시설과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로 전환을 시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업이죠. 고양시는 사업비 약 8,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첨단 제조 등의 산업 입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6일 열린 착공식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제를 이끄는 시대,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 난관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함께 극복을 해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꼭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만큼 고양 발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고양 특례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축하와 함께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환 시장의 시정에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의 시민단체 주민들이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당마을 주민협의회 기로식 대표가 대표 청구인을 맡은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 소환단에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해서 덕양연대, 고양도시철도 추진연합,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 고양 비상시국회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조직과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소환단이 밝힌 주민 소환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방적인 시청 백석 이전 발표입니다. 그 밖에도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식사선 트램 착공 미실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일방 추진, 주민자치 기반 사업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이동환 시장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환단은 20일 덕양구 성관리를 방문해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10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90일간 진행되고요. 고양시 유권자의 15%인 13만 7,075명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 요건이 성립됩니다. 27일 고양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민과 협치를 거부하는 이동환 시장 아웃! 출범한 이동환 시장이 보여준 행정은 고양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시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14개월이 지난 현재 이동환 시장의 취임사는 그 내용이 무색하게도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잘 사는 도시 대신 새로운 시대에 전혀 적응 못하는 구태도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협치의 시정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을 치는 독선의 시정,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행정 대신 각자 도생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산농협이 일산 동구 장항동에 3,500평 부지에 로컬푸드 판매 거점센터를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렇게 직거래 형태로 만날 수 있었던 로컬푸드 직매장, 이거는 고양시 곳곳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로컬푸드 판매 거점센터, 자,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번 거점센터 건립으로 고양시 생산 농산물의 유통과 수익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일산농협의 김진의 조합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산농협 김진의 조합장입니다. 부지는 3,500평 정도 부지에 건물은 1,500평 정도 있습니다. 1층에는 집화장, 저온저장고, 농산물 소포장, 그 옆에는 이제 로컬푸드 오프라인 매장,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납품 체계를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고 전국에 약 한 500군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 백화점의 30평 규모 단위로 백화점마다 이제 로컬푸드가 입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9군데 입점을 하고 내년도에 한 10군데, 후년도에 10군데 계속해서 이제 약 한 50군데를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농가가 한두 군데를 납품할 수는 있어도 수십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로컬푸드 거점센터는 모든 농산물들이 거기에 집산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저온조장 창고마다 자기가 납품한 물건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새벽 2시에 나와서 수도권에 있는 납품처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직거래 형태입니다. 농가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일손을 농협이 대신해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익을 보는 그런 농가를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1,500 농가요. 전국에서 네. 이런 케이스도 없고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케이스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고 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함정도 있을 테고 어려움이 있을 거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도시민과 농민들과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일산 농협조합원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절충점에 일산 농협에 끼어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향후 3년 안에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준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 구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세대수 및 비율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일산 서구의 노후 아파트는 2023년 9월 말 현재 약 2,600여 세대인데 오는 2026년 9월이 되면은 4만여 세대로 무려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덕양구도 사정이 비슷하네요. 현재 6,500여 세대인데 3년 뒤에는 38,000여 세대 노후 아파트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이 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일산 서구에서는 중산지구 그리고 탄현지구, 덕양구에서는 무원마을, 소만마을 등 아파트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한준호 의원도 3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양시 의회가 그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들이 23일에 열린 277회 임시회 첫날에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들은 무려 40여 건에 달합니다. 통과된 주요 안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 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 연구시설물 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 고양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 이런 안건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40개의 안건 중에 3개는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고양시 민선 8기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자 요거는 뭐냐면은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시의회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자라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고양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변경안, 민주당이 반대해서 또 안건이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고양시 의회의 구조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7대 17이죠. 그래서 안건이 통과하려면 과반수에 해당하는 18표가 필요한데 양쪽 다 한 표씩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당론으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도 이게 통과가 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주요 안건들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독자님들은 온라인과 지면에 실린 고양신문 기사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일방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고양시는 8월 18일에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요. 자, 이달 들어서 11일에는 현장 간부회의, 그리고 12일에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2차 정책 토론회 이런 거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좀 더 규모가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기업 경제인들 약 70여 명을 초청해서 조창 간담회를
행사회를 또 열기도 했고요. 백석 업무빌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11월에도 은희경 소설가 북토크 행사를 비롯해서 한 6건에서 7건 정도의 행사가 백석 업무빌딩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빌딩의 적극 활용에는 이동환 시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동환 시장과 이정영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의 가급적 백석 업무빌딩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업무빌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브리핑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일각에서는 업무빌딩 용도가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합의된 것도 아닌데 인테리어 공사나 또는 뭐 리모델링 아무것도 결정이 된 바가 없는데 이런 텅 빈 건물에서 행사를 연이어 여는 것은 여론전을 염두에 둔 의도적 행위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도 시가 백석 업무빌딩을 대내외적 행사를 반복해서 이렇게 여는 것은 시청 이전이 이미 확정된 것 아니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양시가 아파트 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한다고 일방 통보를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곳은 고양 윤창 작은 도서관, 대화마을 작은 도서관, 한현 작은 도서관, 햇빛마을 작은 도서관, 햇빛 21 작은 도서관 이렇게 5곳입니다. 그동안 연간 한 5천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서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고양시 도서관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연간 500여만 원 으로 축소하겠다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도서관 센터가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립 작은 도서관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을 줄이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 도서관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가 중복된다. 그래서 공립 작은 도서관들의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공립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공립 작은 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시의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게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대화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문화시설이 전무한 대화마을에서 유일하게 문화적 거점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 여기가 문을 닫으면 멀리 떨어진 그 가저마을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원 축소를 전달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애초 당사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고 지원 축소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원을 축소하니까 문을 닫든지 안 닫든지는 운영 주체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행정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라는 게 마을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대화마을 작은도서관 그리고 햇빛 21 작은 도서관 측은 주민들에게 보조금 축소를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